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야권 경선에서 신선함을 안겨줄 것으로 평가받았던 윤석열 최재형 후보가 본격적인 정치도전 선언 이후 약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잦은 실언으로 인해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불안감만 가중시킨다는 분석인데요. 사실 이는 예견된 바였습니다. 암기만 잘해 판검사가 된 그들에게는 현실인식과 공감 능력, 더 나아가 시대정신이라는 현안을 꿰뚫는 그 어떤 고민도 대안도 없는데요. 입으로는, 말로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하지만 뭐가 국민을 위한 것인지, 왜 정치를 해야만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이유도 목적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대통령, 국가 최고 권력자가 되고 싶다는 욕망으로 가득한 그들이 그저 위태롭고 한심하게 보여지는데요. 누구를 위한 정치이며 누구를 위한 권력인지 다시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윤 후보는 한국갤럽이 지난 3일에서 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6%포인트 감소한 19%의 지지율을 얻었는데요. 반면 경쟁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5%를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습니다. 윤 후보의 19% 지지율은 그가 검찰총장을 사퇴한 이후 10%대 미만으로 떨어진 첫 지지율인데요. 아마도 충격을 많이 받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이제서야 현실을 느꼈겠죠. 이는 윤 후보가 잇따른 말실수로 구설에 올랐기 때문으로 해석되는데요. 윤 후보는 부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원전은 체르노빌과 다르다.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한 것은 아니다. 지진하고 해일이 있어 피해가 컸지만 원전 자체가 붕괴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방사능 유출은 기본적으로 안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관련해 윤 후보는 사실관계 인식이 잘못됐다는 비판에 시달렸는데요. 결국 윤 후보 측은 지난 5일 입장문을 내고 부산일보 인터넷판에 처음 올라온 기사는 후보의 의도와 다르게 반영됐다. 의미가 다르게 전달됐을 경우 서로 조정할 수 있는 문제다. 인터뷰 보도 과정을 두고 공세를 벌이는 것은 비열한 정치 공세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윤 후보의 실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인데요. 이런 문제는 특히 그가 주로 정책을 언급할 때 발생했습니다. 고민이 부족해 준비가 덜 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가장 큰 논란이었던 주 120시간 노동 논란이 대표적이었는데요. 윤 후보는 지난달 19일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게임 하나 개발하려면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이라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논란이 되자 그는 해명에 나섰는데요. 윤 후보 측은 주 120시간을 근무하는 것은 누가 봐도 불가능한 이야기로 제게 그 말을 전달한 분들도 주 52시간제를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데 따른 현장의 어려움을 강조한 것이라며 실제로 120시간씩 과로하자는 취지가 전혀 아니었다고 애둘러 해명했습니다. 부정식품 논란도 있었는데요. 당시 윤 후보는 같은 인터뷰에서 부정식품이라면 없는 사람은 그 아래도 선택할 수 있게 더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것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캠프에서는 문제가 없는 선에서는 규제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해명했지만 좀처럼 논란이 식지 않았는데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국힘당 초선 모임 명불허전 보수다에서는 저출산 문제는 결국 이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며 얼마 전에 글을 보니 페미니즘이 너무 정치적으로 악용돼 남녀 간 건전한 교제 같은 것도 정서적으로 막는다는 얘기가 있다고 발언해 물의를 빚었는데요. 현안에 관한 고민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이유인 거죠. 그의 현실인식 문제도 곳곳에서 드러났습니다. 윤 전 청장은 지난달 20일 초기에 코로나19 확산된 곳이 대구가 아닌 다른 지역이었다면 정말 질서 있는 처치나 진료가 안 되고 아마 밀란부터 일어났을 것이라고 할 정도로 애 많이 쓰셨다고 말하며 논란을 양산했는데요. 그냥 아무 말 대잔치였습니다. 한때 플랜 B로 평가받았던 최 후보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최 후보는 지난 4일
온라인으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치에 도전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며 국정 전반과 정책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자백 아닌 자백을 했는데요. 국민들은 이런 대선 후보를 머리털 나고 처음 보게 된 거죠. 그는 이어진 각종 정책 관련 질문에서 모른다거나 고민해보겠다, 혹은 준비된 답변이 없다 등을 남발했는데요. 왜 나왔냐는 질문이 쏟아질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우선 국내외 산업계의 가장 큰 이슈로 자리잡은 반도체 산업에 관련해서는 지원과 관련한 준비된 답변을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는데요. 출마 선언문에서 스스로 언급한 과감한 개혁에 대해서도 제대로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너무 과도하다라면서도 아직 공부가 부족하다, 더 공부해서 문제점이 뭔지 말씀드리겠다고 해명했는데요. 헛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남북대화와 통일에 관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도 오래되지 않아 로드맵을 지금 말씀드릴 상황이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그는 이날 준비가 부족한데 출마를 선언한 것이냐는 비판을 듣기도 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들의 철학과 실력이 아주 부족하다고 분석하는 모양새인데요. 자격미달, 함량미달이라는 말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전체적인 맥락을 좀 살펴봐야 하는데 윤석열 후보가 어디서 출발을 해야 되냐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부터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부정식품이라든가 이런 방사능 물질 유출에 대한 문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 통치자가 이렇게 바라보고 접근을 하면은 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건데 따로 떨어져 생각을 하는 것이죠. 분리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 부정식품도 누적이 되면 큰 병이 되는 거고요. 방사능 물질도 누적이 됐을 때 큰 병이 되는 거고 국민의 민감도나 체감도로 봤을 때는 이 문제가 워낙 크기 때문에 후쿠시마에서 나온 생선 누가 먹겠습니까? 그리고 부정식품 예를 들어서 급식과 관련된 부정식품을 나왔을 때 그 회사 망하고요. 학교도 문을 닫아야 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정도의 심각성을 갖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통치가 생각을 했다고 하면은 후보가 생각했다고 하면은 이라는 언어가 나오지는 않는다. 저는 근본적인 어떤 철학의 문제가 아닌가. 통치 철학이라고 하는 후보자의 통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 목적은 뭐냐면 국민과 생명의 안전을 보호하고 보장하는 거에 있는 겁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여기가 출발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실수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후보자의 통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보장하는 거에 있을 것이라며 후쿠시마, 불량식품 등과 관련해 생명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런 실수들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라고 지적했습니다. 전재수 의원 역시 모르는 걸 모른다고 했으니까 솔직하다, 그래서 존경할 만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대통령 후보자에게 어울리는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경험 없는 것과 실력 없는 건 구분해야 한다, 더군다나 이것은 국가를 경영하는 문제라고 평가했는데요. 당내 경쟁자들 역시 이들에 대한 비판 수위를 올리고 있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 120시간 노동, 밀란 발언에 이어 부정식품 발언을 접하며 윤 후보의 평소 철학이 무엇인지 의문이 든다며 새로운 보수는 자유뿐만 아니라 정의, 공정, 평등, 생명, 안전, 환경이라는 헌법 가치를 균형 있게 추구해야 한다, 성장은 물론 복지와 분배도 추구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홍준표 의원 역시 한 분은 발언마다 갈팡질팡 대변인 해설이 붙고 진위가 왜곡됐다고 기자들 핑계를 대고 있다, 또 다른 한 분은 준비가 안 됐다고 이해해달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며 국정은 연습도 아니고 벼락치기 공부도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2021년 20대 대선을 향한 대선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야권 대선 후보인 윤석열과 최재형, 한 명은 한 달 만에, 또 한 명은 3일 만에 그 밑바닥을 다 드러내 보여줬는데요. 이래도 계속 하실 건가요? 이래도 이들을 더 지지하실 건가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이런 무면허 야매 인생들에게 맡기실 겁니까?
만에 그 책을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다 나와요. 완전히 정말 먹으면은 사람이 막 그 병 걸리고 죽는 건 몰라도 이런 부정식품이다 그러면 아니 없는 사람은 그 아래 또 선택할 수 있게 더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거야. 이거 먹는다고 당장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예를 들면 햄버거 뭐 50전짜리도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50전짜리를 팔면서 뭐 위생이라든가 이런 퀄리티는 5불짜리로 맞춰놓으면은, 그거는 소비자한테 이건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야.